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Y타임스 북한정보의 추구길입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12일 저녁에 김정은 총서기가 얼굴이 붉게 상기돼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손을 책상에 내리치는가 하면 간부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공개 망신을 주는 그런 장면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을 했습니다. 53분여 동안 계속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에서 김정은이 경제 실패 책임을 물어서 간부들을 질책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삭제 없이 방영을 한 겁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평양에서 열렸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는 지난달에 당 8차 대회하고 전원대회를 개최한 지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준당 대회 성격인 전원회의를 또 소집했다. 이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김정은은 이날 회의에서 작심한 듯 간부들을 질책했습니다.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김정은은 내각에서 작성한 올해 인민경제계획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서 계획을 낮춰 세우는 폐단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각 분야별로 조목조목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 이어서 내각에서 작성한 올해 인민경제계획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부서에서 기한한 숫자를 기계적으로 종합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높여놨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도 계획을 낮추는 폐단이 나타났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정은에 이어서 허풍을 피할 수 없게 했다.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 이런 강한 용어들을 쓰면서 질책을 이어가더니 수십 년간 국가경제 위에 군림해온 특수기관의 행태에 대해서 혁명의 원수, 국가의 적,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 행위 그렇게 말을 써가면서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해서 단호히 쳐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김정은은 이런 분노를 표시하면서 지난달 10일 경제부장으로 임명했던 김두일을 경질하고 11일 오수용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이날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의 오른팔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김두일을 이렇게 세운 채 뭔가 질책하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그리고 노동신문은 이 장면을 사진도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김두일은 해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 김두일 경제부장이 주도해서 세운 경제계획이 보신주의에 치우쳐가지고 적당히 세웠다고 평가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김두일을 전격 경질한 겁니다. 그러면서 분위기 쇄신을 노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난 한 달 전에 대대적인 인사를 했음에도 충격을 줄 뭔가가 필요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은 김두일은 부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업무 파악도 다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김두일은 본보기식 문책 인사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김정은이 이날 목표를 높게 잡은 농업 부분을 허풍이라고 질책을 했고요. 반대로 너무나도 낮은 목표를 제시했던 전력 분야 담당자들한테는 보신주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날 진행된 전원회의를 지방 및 공장, 기업소 간부들이 화상으로 방청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이번에 세운 계획을 기준으로 실적에 미달하거나 불성실하게 목표를 내놓으면 최고 전원으로부터 질타를 받는다는 기강잡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김정은의 질책을 받아 적은 북한 간부들은 새 의지를 다지는 기고문을 노동신문에 실었습니다. 노동신문은 13일자 일면에 내각 부총리 양승호 그리고 금속공업상, 화학공업상 등의 내각 인사를 비롯해가지고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지배인 같은 이런 3명의 반성문과 결의를 다지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 이렇게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전원회의를 열면서 내각과 실무진들을 닥달한 것은 지금 북한의 경제난이 외부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이미 1년 넘게 국경을 봉쇄했죠. 당연히
수입에 의존하던 원부자재가 고갈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간한 기타 북한 무역에 의하면 이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이 2019년에는 25억 1,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조 7,874억 원 정도 됐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에 5억 3,900만 달러, 그러니까 597억 원 정도로 급감을 했습니다. 무려 80.7%가 줄어든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런 데다가 대북 제재로 원부자재 교역까지 중단되었으니까 생산 차질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북한은 실적으로 검증받으라고 성과를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13일자 논설에서 당성, 혁명성, 인민성은 사업과 생활의 매 계기, 매 공정마다 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력경생과 애국심을 통해서 부족한 원료를 극복하라는 일종의 맨 땅의 헤딩식의 그런 동원령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김정은의 이날 강력한 질책과 비판 역시 쥐어짜고 짜도 나올 것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초조함을 그런 식으로 관료들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올 연말쯤이면 악화된 경제 상황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날 가능성도 아주 짙습니다. 이걸 암시라도 하듯 노동신문은 보고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비호하고 조장하는 대상들을 간부 대열에서 단호히 제거하는 것이 강조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의 잘못을 내각 및 실무자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경제적 위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공포 정치를 또 공포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지금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핵을 포기하면서 대북 제재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외부와의 교역 정상화 그리고 지원을 통한 개방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황이 이러함에도 자력갱생만 강조하면서 주민들을 닥달한다고 결코 이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북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Y타임스는 북한의 상황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타임스 북한 정보의 추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